같은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했는데 어떤 분들은 영주권 허가되고 어떤 분들은 영주권 불허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마다 다른 영주권 심사 기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동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간예계TV 김선혜입니다. 오늘은 중국 동포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겪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조건인데 왜 누구는 영주권 허가되고 또 누구는 영주권 허가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마다 그 영주권 허가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동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건이 되어서 영주권 신청했지만 소득이 부족된다는 이유로 영주권 불허된 동포들에 대한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했지만 영주권을 심사할 때에는 2년 동안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 영주권 신청한 후에도 그 소득 금액 기준을 맞추어야만 영주권을 허가해주는 일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 영주권 허가 기준 때문에 지금 영주권 불허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입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마다 영주권 허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 이런 기준이나 제도가 지금 현실하고 좀 너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 영주권 신청 조건은 재외동포 F4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전년도 소득이 대한민국의 GNI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법사항은 없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신청 조건은 전국적으로 지금 같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출입국 관리사무소마다 그 영주권을 허가할 때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곳에서 일을 했지만 그 체류지가 다름에 따라서 영주권 허가되는 분들이 있고 영주권 불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주권 신청 그 소득 요건은 충족되지만 어떤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자기에 속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영주권 허가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 문제가 아닌 이게 형평성 문제고 또 인권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현장의 그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전년도 소득을 충족해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속 일을 했지만 그 남편하고 금슬이 좋아서 기분 좋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그 이듬해의 소득금액 기준도 전년도 기준으로 같아야 되는데 그 임신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영주권 불허되었습니다. 김모 씨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아이는 품었지만 미래를 잃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정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주권 신청한 후에도 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이것은 여성으로서는 그 생리적인 부분도 뒤로 하고 끝까지 일만 해야 된다는 논리로 분석되면서 아쉬움이 큽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던 박모 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모 씨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리고 합법 취업으로 늘 일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그 GNI 조건을 충분하게 넘쳐나게 충족시켜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불경기에 이르면서 현장이 점점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현장이 끝나면 그 다음 현장을 찾기까지 한두 달씩 쉬는 기간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그 영주권 신청한 이후에 소득 금액이 확 줄어드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연속 2년 동안이 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는 소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이 박모 씨는 또 영주권 불허되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모 씨는 그야말로 정말 한 현장이 끝나면 또 다른 현장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한 현장에 가면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어서라도 정말 쉬지 않고
정말 몸이 고장날 지경이라도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 현장을 찾기 힘들다 보니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또 영주권 신청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모 씨는 건설 현장이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본인이 불법 취업을 했었더라도 그렇게 뭐 소득을 맞춰야 되는 게 맞았었는지 이렇게 오리무중에 빠져있던 사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최모 씨는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중국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건강상이 많이 안 좋으셔서 또 이분은 또 집에서는 큰아들이고 이래서 부모님 곁에 가서 약 3개월 가까이 그 병치료를 도와드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1년에 3개월씩이나 일을 못하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듬해 소득 금액 증명도 발급해오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소득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또 불어되었던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최모 씨는 부모님께 그 효도한 시간이 영주권 허가에 이렇게까지 인생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몰랐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을 했지만 또 이게 부모님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기를 위로해야 될지 정말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었던 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모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되겠습니다. 광모 씨도 역시 그 전년도 소득 GNI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근무하시다가 회사 연말정산을 근무하셨던 분이신데 근무하시다가 회사가 폐업을 하다 보니 이게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월급보다 훨씬 적은 돈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근무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법을 지켰고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찾기까지도 그 중가운데 또 쉬는 시간도 있다 보니 또 소득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년 소득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요점이 2년 소득 금액을 본다는 것입니다. 광모 씨는 영주권 허가를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이렇게 불어대는 소식을 듣고는 폐업된 회사를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그렇게 폐업될 줄도 모르고 그 회사를 선택했던 자신을 원망해야 될지 너무 아득하기만 하다고 다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왜 1년간만 보는데 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렇게 2년 걸 보냐 이렇게 원망했던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또 우리 허모 씨의 사연은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사회에 또 경쟁을 올려줍니다. 그 허모 씨는 그 땡땡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년 소득을 연속해서 본다는 그런 정보를 그 친구가 불어대다 보니 또 이렇게 알게 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지를 변경해서 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영주권 허가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주 빠르게 허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허모 씨가 체류지를 이전했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영주권 허가된 시간도 아주 짧게 허가될 뿐만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했으면 그 소득만 보기 때문에 그 이듬해 소득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이유로 이분은 아주 빠르게 또 영주권 신청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같은 조건인데 주소 하나가 인생을 갈라놓을 정도로 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영주권 허가 정책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체류지를 어떤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든지 이런 것은 편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루게 했다. 이것은 우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본인들이 이게 2년 소득을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출입국관리사무소처럼 1년 소득만 보는 것이 정확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모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안모 씨는 아내는 소득이
영주권 신청할 때는 부부 합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을 신청을 해도 그 50% 이상은 되어야 영주권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전년도 기준을 신청했었는데 이듬해에는 또 이 아내분은 좀 건강상이 좀 안 좋아서 쉬엄쉬엄 일을 하다 보니 소득이 좀 얼마 되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영주권 신청했는데 이 여성분의 것은 영주권이 쉽게 허가되었고 배우자분은 여글로 또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되기는 했지만 좀 힘들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지금 주위에서는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마다 정책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운에 따른다 이런 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그 같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라 해도 담당자에 따라서 심사 기준이 다르지 않냐 이런 말들도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무부에서는 그 F4로 2년 이상 체류하고 전년도 GNI 기준이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신청 조건입니다. 근데 허가할 때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년 소득을 보고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년 소득만 보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동포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전 통보도 없이 영주권 신청할 때 뭐 어떤 주의사항도 없이 이렇게 오그라게 2년 동안의 그 소득 금액을 보다 보니 발생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조금 억울하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995만 5천 이상이어야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이것은 정말 최저로 한 달에 415만 이상은 세무서에다가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만 영주권 신청 기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플 수도 있고 또는 뭐 부모님이 아프면은 이렇게 뭐 고향에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배우자분이 아파서 또 어떻게 천간 맡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1년에 12개월 다 일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 소득을 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영주권 신청하는 분들이 그 전에도 영주권 계속 신청할 수 하고 싶었지만은 뭐 10만 원이 부족했거나 100만 원이 부족했거나 이런 이유로 몇 년 동안 신청 못 하고 있다가 영주권 신청할 그 해에는 소득이 되어서 신청했던 분들이신데 그 다음 해에도 또 만족시키라는 것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출국 관리사무소마다 다르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 조건은 똑같지만 영주권 허가 기준이 다른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년 소득만 보고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년 소득만 보는 이런 허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동포분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한 달에 415만 이상 소득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실업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정말 아파도 쉬지 말아야 되고 뭐 급한 일이 있어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거 임신 해도 정말 임신조차 조절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건이 어려운 건데 제가 여기서 조금 목소리 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출입국 관리사무소마다 이 기준이 다르냐 이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체류하는 체류지에 따라 주소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 사람은 되지 않는 조건이 되는 이거는 너무 정말로 불공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그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은 정말 친구여서 건설 현장을 다닐 때 계속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쉬어도 같이 쉬고 이렇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날짜로 일을 했는데 한 분은 허가가 되었고 한 분은 허가가 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1년 소득만 버는 업체였고 다른 한 분은 2년 소득을 버는 업체였는데 그 신청하는 해는 둘이 똑같은 소득이 됐는데 그 이듬해에는 그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다 소득이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근데 A라는 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1년 소득 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고 B라는 사람은 2년 소득을 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둘이 너무 그 친구의 말을 빌면은 자기가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것은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발생을 하면은, 이건 문제점이 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할 출입국이 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포들이 삶이 흔들리는 이런 현실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은 뭐 법무부라든지 재외동포재단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그 동포들이 업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기준점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동포분들이 또 큰 착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약점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본인이 어떤 일이 있으면 출입국 관리인 사람 직접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체류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되게 불안한 심리여서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침묵 속에 있는 이게 동포들이 이런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쌓이기 전에 더 나은 제도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간외교 TV도 또 더 나은 제도를 위한 그 길에서 한몫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본인이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